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은정 강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독해 제2부분으로 처음 만나는 날인데요. 제2부분은 문장 가운데 괄호가 있고요. 그 괄호 가운데 어떤 어휘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맞추는 문제예요. 그 가운데 이제 시험에 빠지지 않고 나오고 또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동사 파트를 오늘 배우게 될 거고요. 오늘 이어서 이제 이어지는 강의 가운데 뭐 명사, 형용사, 부사 같은 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하는데 오늘은 동사에 집중을 해서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괄호가 비어져 있는데 얘가 동사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관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목적어가 있는데 이와 호응하는 게 비어 있다라고 하면 이 자리가 동사인가 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거꾸로 만약에 위에 제시된 단어 가운데 동사가 두 개 있다고 한다면 이 목적어와 어울리는 동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장의 목적어는 있지만 그와 호응하는 수어가 없다면 빈칸에는 동사가 들어가야 된다. 바로 문제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우선 어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 중요하네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꽁찐, 꽁찐은 킬로그램이고요. 동의하다라는 동사고요. 회다, 회다는 대답하다. 인위의 음악이고요. 성인, 그러면 목소리, 소리가 되고요. 란, 남색의, 그래서 란서가 되면 남색이 돼요. 이지엔, 의견이라는 명사가 됩니다. 이 어휘 기억을 하시고요. 시험에는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A, B, C, D, E, F가 있고 하나의 예제 문제가 있어서 그건 이제 지우고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괄호가 있는 문장이 5개가 나오고요. 결국 하나가 지워지니까 A, B, C, D, F 이 가운데 5문장에 이 5개 가운데 어울리는 것을 하나씩 넣으면 되는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한번 볼게요. 나는 니더 이치엔 너의 의견을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뭐가 없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수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수어는 동사밖에 없어요. 왜냐? 형용사는 목적어를 가질 수 없으니까. 그러면 먼저 스텝 1. 이 자리가 동사인 걸 알아야 돼요. 그럼 스텝 2. 이것과 어울리는 목적어가 뭐죠? 의견이에요. 그럼 의견과 어울리는 동사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단어를 먼저 배우고 왔으니까 A 킬로그램, B 동의하다, C 대답하다, 음악, 목소리, 남색을. 동의하다와 대답하다 가운데 의견과 어울리는 거. 나는 너의 의견에 동의해가 돼야 되겠네요. 너의 의견에 대답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대답이라는 건 질문의 답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我同意你的意见. 난 너의 의견에 동의해가 되어야 하므로 정답은 B가 됩니다. 네, 그러면 전략 두 번째를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목적어가 있고 가로가 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부사가 앞에 있는 유형이에요. 물론 이런 경우에도 뒤에 목적어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제 아까 같은 경우에는 주어 뒤에 아무것도 없는 유형이었고 지금은 주어 뒤로 부사가 있다는 거예요. 부사 뒤에 올 수 있는 것은 동사와 형용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근데 뒤에 목적어가 더 나오고 있다고 하면 동사일 테고요. 만약에 목적어가 없는 정도 부사가 위치하고 있다고 하면 형용사도 올 수 있겠죠. 그래서 같이 한번 볼게요. 빈칸 앞에 부사가 있다면 빈칸에는 동사가 들어갈 수 있다. 선택항 중에 동사가 여러 개라면 빈칸 뒤에 목적어와 문맥상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을 선택한다. 네, 앞에서 배운 것처럼 당연히 목적어와 어울리는 수어가 와야 하니까요. 그렇죠? 당연히 목적어와 문맥상 어울리는 동사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겠죠? 단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뚜알리엔. 뚜알리엔은 단련하다, 그래서 운동하다라는 뜻이에요. 때에 따라서 단련하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색한 경우에는 운동하다 정도로 가볍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즈, 부사로서 줄곧이라는 의미가 되고 지회, 기회. 그 다음 찌요, 형용사로 낡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아이하오, 그럼 취미. 그 다음 장, 형용사로 길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 단어 한번 살펴볼게요. 시간이 되면 시간이 되고요. 바산, 그러면 동사로서 등산하다. 주어티엔, 주어티엔은 어제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제 날짜고요. 그 다음 깡, 막이 되고요. 그 다음 달란치오, 농구를 하다라는 의미가 되고 되이는 다리가 되고요. 그 다음 덩, 아프다라는 형용사가 됩니다. 그럼 이 단어들을 가지고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요. A가 你都很长时间没什么什么了. 너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뭐 하지 않았네? 下午和我去爬山吧. 오후에 나랑 같이 등산 가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상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뒤에 B를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독해 이 부분의 괄호형 문제 같은 경우는 앞 뒤에 단어를 통해서 이미 답을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을 보더라도 바로 답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괄호 앞에 메이라는 부정부사가 있어요. 메이자 같은 경우는 형용사에는 붙을 수 없고 동사에만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동사 자리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뒤에 문장 자체의 내용이 오후에 나랑 같이 등산하러 가자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뭐가 어울릴지 우리가 한번 넣어보면 되겠죠. A. 단련하다, 뭐 운동을 하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B. 줄곧, 기회. D. 날다, 목소리, 취미. 네, 수러가 와야 되는데 날다라는 형용사는 올 수 없으므로 정답은 바로 뭐가 되나요? 그쵸? 또한 리엔이 되겠네요. 메이 또한 리엔러. 나 오랜 기간 동안 운동을 안 했어. 내가 내 몸을 단련을 안 했어. 운동을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므로 정답은 A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략 2개를 봤어요. 목적어 어울리는 동사를 찾는 전략, 그 다음에 부사 뒤에 위치하는 동사.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요. 우리 적용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적용 문제입니다. 단어부터 살펴보면 지혜주의 해결하다라는 동사고 위따오 만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누구를 만나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 셩인 목소리 소리 다사오 청소하다 시 일이 되고요. 그 다음 이띵 그럼 반드시라는 부사 난꾸어 괴롭다라는 형용사가 됩니다. 그럼 이 단어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다 동사밖에 없으니까 A, B, C, D 이제 4개만 주어진 거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这样的事 이러한 일. 타 이딩한 난꾸어. 그녀는 분명히 괴롭다예요. 이러한 일이 딸랑 왔어요. 그러면 이 앞자리가 비어 있으므로 주어는 생략될 수 있으니까 이 자리가 무엇임을 알 수 있죠? 그렇죠. 동사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1과 어울리는 동사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A, 지혜주에 해결하다. 그 다음 B, 위따오 만나다. 그 다음 셩인 목소리, D, 다사오 청소하다. 이런 일을 뭐 했으니 그녀는 분명히 괴로울 거야. 뭐가 답이 될까요? 그렇죠. B가 적합할 거예요. 이런 일을 만났으니 그녀는 분명히 괴로울 거야. 예를 들어 지혜주의가 되려고 한다면 야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야오 지혜주의 이런 일을 해결하려면 이건 적절한데요. 이 일을 해결하다가 들어가는 건 적합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일을 만났으니 그녀는 분명히 괴로울 것 같아. 이게 적합하겠네요. 그럼 두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두 번째 적용 문제고요. 첫 번째 단어 짜오구 보살피다 케어하다 랴오지에 알다 이해하다. 그 다음 구어와이 외국 쯔지 자기 자신 放心 안심하다 마음을 놓다 이런 단어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 문제도 한번 볼게요. 이번엔 이제 A, B 대화이긴 하나 사실은 B까지 볼 필요가 없죠. 여기 A를 한번 볼게요. 일루 순펑. 네, 멀리 가는 사람에게 가는 길이 평안하셨으면 좋겠어요. 중국인들이 이제 축복할 때 뭔가 이렇게 얘기해 줄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到了国外要好好自己. 외국에 도착해서는 잘 자신을 뭐 하세요? 예요. 하오하올 같은 경우는 잘이라는 의미로 부사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올 수 있는 거 동사밖에 없겠고요. 게다가 쯔지라는 목적어가 어울리는 게 들어가면 되겠어요. 그러면 A, B, C 중에 쉽게 해결할 수 있겠네요. A, 照顾 보살피다, 케어하다. B, 취미, C, 了解 알다. 네, 정답은 뭐가 되나요? 그렇죠. A, 照顾自己. 照顾뒤에는 사람이 나오면서요. 누구누구를 케어하다, 누구누구를 보살피다 라는 의미가 되므로 정답은 A가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요. 독해 이 부분 가운데 첫 번째 동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품사에 대해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괄호가 나오면 거기가 무슨 품사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고요. 동사 파트 열심히 복습해 주세요.